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먼저 나경원 후보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겠죠. 내곡동 나경원 자꾸 내곡동 땅 말씀을 하시는데 나경원 후보가 땅 사라고 지시한 것 같지는 않고요.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인데 청와대 일에 바쁜데 관여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전직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사전 저도 가봤습니다. 가서 가봤는데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마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문제가 나경원 후보의 어떤 거짓말과 하는 큰 관계가 되어 있다는 큰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이 법대 학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몽주 본부장님께서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중에 무슨 변호사 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었는지 하면서 넘어가시는데 이게 저는 법대에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군대를 갔다 왔다 6개월로 마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인이 거짓말을 했느냐 그 거짓말의 정도가 상당히 문제가 쉽게 말해서 죄질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법대 모든 책에 본인이 쓴 7권의 책에 지금 제가 보니까는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 최근에 만든 책에 아주 최근 나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이라고 박원순 우리 후보님께서 지은 책에도 보면은 본인의 양력으로 서울대 법대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방금 말씀하신 물어보니까 배가 아픈지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했다는 거 차원이 틀리지요. 책을 쓰면은 꼼꼼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걸 감수 안 했다면 이 책은 박원순 후보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써준 책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니 책에 자기 양력이 정확히 하면 서울대 사회계열 입학. 의원님 죄송한데요. 아니, 제가 말씀 끝까지 하고요. 사회계열 입학이라고 써야지 서울대 법학과에 들어갔다고 하면 당연히 저 같으면 고치겠습니다. 상식인이라면 고치겠습니다. 출판사 직원 불러서 이게 아닙니다. 난 사회계열 입학했습니다. 법학과는 전혀 다른 대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방치를 했습니다. 최근까지 방치했습니다. 이건 고의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것을 그런데 자꾸 이제 이걸 우리 박원순 후보님께서 사회계열이나 법대나 그게 그거지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건 엄연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살 때 자기가 무슨 의지가 자 이해합니다. 13살 때 뭐 어찌 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꾸 말을 바꿉니다. 41년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작은 아버지가 징용을 갔기 때문에 갔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보면은 사실 41년 징용이 아니라 36년도에 이미 고향을 떠나서 37년에 사할에서 딸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본인이 말을 그렇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작은 아버지가 징용을 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그 보온을 하기 위해서 작은 아버지 입적됐다. 근데 사실이 아니라면은 사실 아닌 것을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딱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가족 관계 하나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거 보이면서 자 진짜 41년에 떠났다. 작은 아버지가 딸 37년에 낳아가지고 이런 적 없다. 한번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엉색한 변명을 하니까 저희들은 그게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시민단체에서 20년 이상 존경받는 활동을 하신 분답게 떳떳한 자신 있는 대답을 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면서 아까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정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나경원 후보는 이미 지난번 서울시장 한나라당 경선에 나왔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박원순 후보 물론 이게 절대치를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공약이라고 발표를 딱 하루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15개를 생활공감, 그래서 서민들에게 삶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다루는 그런 공약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그렇고요. 자꾸 또 이번 선거를 오세훈, 그 다음에 전 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어느 후보가 어느 검증된 정책을 가지고 검증된 후보가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뛸 수 있는가, 일할 수 있는가를 뽑는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투표 또는 선거에 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제가 몇 가지 좀 반론하고 또 이제 지적할 건 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이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거짓말보단 기억을 안 하는 쪽이 못했다라고 하는 쪽이 저는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기억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방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론사 기자 활동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방궁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역사 속에서 아픈 논평이에요. 이렇게 아픈 논평은요, 한 10년, 20년이 가도 이게 지워지지 않는 논평입니다. 그럼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에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때 충분히 아방궁이고 성주로 살려고 했다. 라고 하는 논평할 수 있습니다.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정치적 입장을 묻는 겁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청와대에서 42억 8천만 원을 주고 경호실을 샀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듣는 분 청취자들한테 욕먹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희가. 그때 아방궁이라고 발언을 했으니 지금 내곡동 이렇게 돈을 17배나 많은 돈을 주고 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이 뭡니까? 그러면요. 그거는 어제 홍준표 대표 그 답변을 잘 하더만요. 홍준표 대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줄이라 그랬다. 청와대로부터 그런 답변을 받아냈다. 그럼 내가 그때 아방궁이라고 얘기했던 건 유감의 뜻을 표하겠다.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경원 대표도 정치인이고 정치는 자기 말이 생명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진심이 어디까지 달려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법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열별 입학이었죠. 계열별 입학이고 대부분이 들어간 학생들이 법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본인이 법대 가기를 희망을 했고요. 그 책이 왔는데 법대 학력이 있는 것을 지우지 못한 것은 그거는 잘못한 겁니다. 그건 명백히 잘못한 거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1000개의 직업이라고 하면 손가락으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자, 책을 펴냈는데요. 그 사람 양력 보고 내용은 뭐냐면 1000개의 직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이렇게 좋은 길이 있으냐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런 건데 당신이 법학과라고 하는 거 이거 안 지워서 난 토론 못 하겠어. 당신의 사상에 문제가 있어. 이거는요. 그게 아닌데요. 이건 과한 거죠. 그런 말씀 이건 과한 거죠. 이건 과한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학력 부분에 대해서도 법학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으면 그건 시인하고 그건 우리가 정정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나경원 후보를 헐뜯기 위해서 흠집내기 위해서 전임시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붙였을 때요. 당에서 진성호 의원, 그다음 나경원 의원이 당에서도 많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무상급식 주민투표 붙이는 거 옳지 않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이 대표 주자가 나경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나경원 의원의 정책을 보려면 그때 당시에 찬반을 했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과 정책적 궤를 같이 하는 사람을 과연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 시민들은 레드카드를 주고 퇴장을 시켰는데 다시 오세훈 시장과 정책적 일체감을 갖고 있는 나경원 후보를 뽑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임 시장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이 갖고 있었던 철학, 시정 정책 이런 것이 나경원 의원에게 그대로 계승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한나라당이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자 전전임 이명박 시장 대권 가도로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오세훈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겠지만 대권 가도로 가는 이런 정치적 발판으로 서울시를 활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는요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병들고 있냐면 서울시 부채가 25조 8천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훈 토론에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복식 부기로 계산한 거고 단식 부기로 계산하면 틀리다. 시정은 행정회계는 단식 부기로 계산한다. 단식 부기로 얼마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단식 부기로 한다. 이거요. 이미 2007년 1월 1일부터 복식 부기로 전환하라고 행정부 지침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4년 전에. 서울시 회계에 대한 기본도 모르고 서울시 행정을 맡겠다?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런 아방궁 발언 제가 간단하게 타치하고 넘어가잖아요. 정책적인 측면은 두 가지 지적입니다. 기존의 시장과 궤를 같이 하는 나경원 시장 후보에 과연 이런 정책적
입장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 서울 시민들은. 두 번째,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그거 8조이던 것을 한나라당 출신 시장 두 분이 시장하면서 25조 6천, 3배의 부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부채 계산하는 기본적인 그 회계 방식도, 부기 방식도 모르면서 서울시장을 책임지겠다? 또 세 번째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나경원 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른바 그 보수 언론, 조중동, 이런 언론에서 나경원 대권 후보 띄우기 운동을 할 겁니다. 이제 대권에 섬뜩 다가갔다. 그러면서 나경원이 시장이 되면 나경원 시장은 서울시정을 살피기보다 내가 대권 후보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취해서 역시 전임 시장들이 잘못했던 그런 전시행정, 보여주기 행정 이런 쪽으로 빠져들 위험성이 있는데 세 번째 상상은 제가 가상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적은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적에 대해서 좀 깊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해서 표심이 이것을 보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네. 말씀하십시오. 자꾸 오세훈 시장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MB 대통령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되지도 않은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서 대권 가도를 달릴 것이기 때문에 나경원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전제는 네. 사실 과도한 전제지요. 그렇다면 박원순 후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비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복식 단식은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그 당시 약간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약간 제가 구분을 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현재 채무와 부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는 단식부기로 합니다. 그다음에 부채는 복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25조 정도는 복식이 맞고요. 채무 19조는 단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 시절 채무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특수성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2008년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부 또 어느 자치단체나 재정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유럽이 굉장히 재정 건전성 때문에 흔들린 이유가 2008년 경제 위기 때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범죄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 당장 일자리를 만들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늘어난 부채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H 부채 같은 경우는 선지출 후에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돼가지고 안전했으면은 참 바람직했겠지만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 부채 비율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낮습니다. 제가 서울 부채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의 도시들에 비하면 낮습니다. 지금 서울시 부채 비율이 한 14.7%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뉴욕이 106%, 동경이 94%, 또 국내에 있는 다른 도시를 본다면은 인천, 부산 같은 경우 한 30%가 넘다고 그럽니다. 물론 부채가 적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채가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전임자가 이랬기 때문에 후임자를 가지고 역할을 한다.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을 할 때는 어느 후보가 정말 검증 가능한 정책을 가지고 나오느냐. 저는 우리 박원순 후보께서 한강 수중보를 철폐한다 안 한다 말씀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마치 뉘앙스로는 철폐할 것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난 안 하겠다. 지금도 저는 이 캠프에서 한강 수중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강 수중보를 철폐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강 잠실 수중보 위에 취소원이 있습니다. 그 취소원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까지 그 지역의 수도권 주민들이 먹는 물을 빼내는 곳입니다. 만약에 수중보를 없앤다면은 그 취소원을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사비 2조 이상이 듭니다. 그야말로 아까 계속 지적하는 토목공사를 또 한 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경기도와 인천 시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하나 놀란 게 지금 양화대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화대교 지금 400억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80%가 끝났습니다.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00억 원 정도의 공사가 더 남았습니다. 100억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80% 가까이 완료된